우울증 벗어나기.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92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우울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사실 내가 우울증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엔 제일 중요한 거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받는 것들은 나 혼자서 이 우울증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너무 애쓰시거든요. 우리가 너무 정말 내가 너무 죽고 싶고 너무 힘들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 갖고 정말 그럴 때는 요즘에 정말 많은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 예방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의 전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화하셔도 되고 병원에 가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119에 전화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는 당장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이거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느낌? 나는 더 이상 날 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든다면 이게 혼자서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자해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아니면 술이나 약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빠지려고 하는 것들. 또 내가 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 다 재미없어지고 혼자서 고립이 돼. 그러니까 점점점 혼자 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도움의 손길을 좀 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시면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정신과의학과 상담을 먼저 좀 신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씩씩하게 혼자서 버티고 그래서 되어지는 거라기보다는 그게 혼자서 버티는 게 용기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게 용기 있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서 버티는 것보다 용감하게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미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내가 지금 호우적거리고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땐 호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입이 가라앉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치료가 잘 돼요. 거의 제가 볼 때 80% 90% 이상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거든요. 아주 쉽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고도 짧은 치료, 그 다음에 짧은 면담 같은 걸로 이야기 치료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치료는 당연히 보험이 돼요. 건강보험도 다 되고 있고 어쨌든 그 치료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효과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생산성, 효율성, 그다음에 내 몸의 건강, 관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비교할 수 없으면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내 삶의 질이 확 올라가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잖아.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너무 아파요.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겪어내야 되는 거는 내가 그 고통을 겪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아프지만 그 고통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통증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놔두고 견디지 말고 그 통증에 대해서 좀 치료를 받잖아요. 우울증도 결국은 마음의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것들을 놓아두지 않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들은 굉장한 용기고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 치료받는 것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너무 지치셨거든요. 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너무 겪을 만큼 겪었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때 옆에서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 치료받아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냐면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치료받으면 더 힘들어지고 이게 내가 더 이상 딱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삶에서 무너질 것 같은데 치료받는 것들이 거기다 돌 하나 더 얹어놓는 내 어떤 힘든 인생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무엇인가 더 무게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대요. 하지만 결국 치료는 그 무게를 덜어주는 거거든요. 정말 요 무게를 덜을 수 있는데 나 혼자서 더 이상 버텨서 더 이상 감당할 거 없고 처질 때 그 무게를 덜어주는 전문적인 치료는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상담하고 약 먹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물론 병원에 간 날 그날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대개 몇 주일 정도면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짐이 너무 무겁고 피로에 지치고 어쩔 줄 모르고 너무 가라앉고 있는 것들, 그것도 사실 증상이잖아요. 그런 증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를 시작해서, 왜냐하면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좋아지질 않거든요. 너무 삶의 무게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기다 좀 투자한다고 하면 그것이 시간을 쓰는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고 거기에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좀 유명하신 분들도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겪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유명한 뭐 미국의 위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거의 인생 어른기의 한 절반 이상을 우울증에서 시달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일기 같은 데 보면,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다,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하고 좀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모두 다 표정들이 아주 엉망이 될 것이다, 난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든다, 하지만 이대로 내가 살 수는 없다, 뭐 이런 책들을 쓰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한테 와 있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치료를 시작하는 것들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치료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